예, 대선 일주일 남겨두고 오늘 밤에 TV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TV 토론도 변수라고 꼽고 있지만은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범보수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인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내일 이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법에 따라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각 당 후보들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바른정당 내분 사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만났습니다. 모두 바른정당의 14명의 의원들이 만났는데요. 먼저 어제 그 장면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출하는 정권은 홍준표 정권이지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 확신을 합니다. 좀 함께 가고 같이 갑시다.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홍준표 후보의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제 바른정당의 의원 14명이 홍준표 후보와 만났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지지를 해달라라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또 바른정당 의원들은 개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제 행동을 통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들을 앞서서 이제 취재 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그게 이제 오늘 바른정당이 창당한 지 오늘 99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내일이 100일 된다고 그래요. 예. 100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 공식적인 향배는 발표를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14명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또 한 명 줄어서 13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예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에 가담할지 아니면은 그대로 바른정당은 유지하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오전중에 공식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 자체가 지지율이 전혀 상승하지 않고 아주 최저 상태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방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주요 후보 중에서 지금 5명 주요 후보 중에서 심지어는 가장 5등으로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번에 탄핵을 거치게 되면서 보수 세력, 보수 정당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보수 혁신을 내걸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었는데 네. 점차 지금 이번 최근 전국 국면이 혁신이라든가 탄핵에 대한 초점보다는 갑자기 사드 문제가 등장하면서 과거 시대에 보수 주인보가 등장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좀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두 개의 중요 과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보수가 혁신돼야 된다는 것인데 예. 이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들의 움직임이 과연 도움이 될지 예. 아니면은 제3의 다른 길로서 대선 이후에 보수 세력 내부의 재편을 위한 움직임인지 조금 오늘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요. 자, 어떤 결론이 나오든 탈당을 하든 아니면은 바른정당에 남은 상태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하든 간에 어쨌든 이 바른정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 것 같은데요. 네,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이 당을 소위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이죠 떠나가지고 100일도 안 돼가지고 당을 만든 지 100일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거기를 바른정당을 떠난다 하는 거는 정치적 명분이 없습니다. 한 선거에서 어디 딴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는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치적 명분은 없는데 어떻든 바른정당은 지금 99일 창당 99일 만에 사실상 와해되고 좀 허물어지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3명 또는 14명 의원이 당장 14명이 탈당을 하게 되면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원래 20석인데 18석으로 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3명이 탈당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붕괴되는데 붕괴되지 않고 지금 당장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더라도 이미 마음은 떠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추가로 또 거기에 김무성계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주호영 지금 대표 권한대행 그다음에 이제 정명국 의원들도 마음은 다 비슷한 같은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당에 좀 이제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서는 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사실상 유승민 직계 의원 한 10여 명만 남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네. 상당히 위기인데 그럼 이런 위기는 왜 왔느냐? 첫째,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명분과 일종의 세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 세는 뭐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보수의 혁신, 새로운 보수를 갖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번에 TV 토론 과정에서 보수 대 진보의 어떤 정면 대결로 가면서 그 위상이 약화됐고 이제 대선 후보가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반기문 전 총장이 원래 여기 올 거로 기대하고 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반기문 전 예. 총장이 빠진 이후로부터 사실상 어렵게 됐는데 그럼 유승민 후보가 그걸 대신해 줘야 되는데 지지율이 5%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음이 이제 떠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예. 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굳이 명분이라고 한다면은 반문 정서, 그다음에 이제 보수 혁신을 이제 기치로 내 걸었는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명분이 약하다 보니까 역풍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풍을 감안하고서라도 의원들이 이 탈당을 결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 원외에 있는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짜 배신자는 이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동안에 보수 앞이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었는데 쫄보라는 얘기를 붙여서 예, 예. 이렇게 네.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요. 희한하게 또 그동안에 같은 보수 정당 구여권 내부에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합리적인 세력이라고 되게 평가받던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으로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간다면 어차피 대선 끝나고 나면은 과거의 친박을 중심으로 이제 보수가 중심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해서 같이 들어가서 아마 현재 자유한국당을 개편하자는 그런 주장 속에 같이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건데요. 네. 지금 대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원진 후보까지 포함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대선 네. 당장 두고 봤을 때는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조금 뭐 상승한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 이상을 넘어서 갈 수 있을지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이 탄핵 이후에 치르는 선거인데 마침 사드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그게 망각돼 버리고 보수 과거 시대 보수 진보 논쟁으로 가버리면서 홍준표 후보가 최근 떠올랐단 말이죠. 예.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누구를 지지하느냐 못지않게 어떤 후보를 싫어하느냐 하고 그동안의 조사가 나왔을 때 항상 1등했던 게 홍준표 후보였고 2등했던 게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도 높게 나오면서 싫어하는 것도 높게 나오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만은 예. 홍준표 후보는 지지가 낮게 나올 때도 싫어하는 후보가 누구냐 해서 높게 나왔었는데 네. 그 점에서 보자면 현재의 상승세 이상을 올려서 정말 양강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갈 수 있을지 거기에 가지도 못한다면 이들의 움직임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그런 점에서 아직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이후를 또 바라보는 것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들이 그럼 이렇게 명분도 없는데 왜 99일 만에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예.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사람들의 속내가 뭐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저 겉으로의 명분은 일종의 보수 대연합입니다만은 보수 네. 대통합과 보수 대혁신 이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속내를 제가 뭐 현장에서 많이 취재해본 경험으로 볼 때 속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다시 국회의원을 다시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게 중요한 목적인데 예. 현재 여기에 와버리면 이제 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럼 야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큰 당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그 당선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예. 공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새 정부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진보 세력 지금 현재 야권이라고 진보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예. 근데 여기에 정권이 넘어갈 경우에 지금 최근도 문재인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만 적폐청산위를 설치해 가지고 MB 정부의 여러 가지의 사대강이라든가 자원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그동안의 적폐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예. 그리고 그거를 재산을 환수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는 굉장히 뭐 재산 잘못된 거 있으면은 환수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거는 맞는 겁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부 MB 정부 수사에 대한 이루어지도 있었습니다만은 더 조사할 게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바른정당에 간 의원들이
사실은 친박계가 아니다 보니까 예. MB 정부에서 사실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친이계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정서적인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큰 당에 가서 같이 있어야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계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초기 때는 현재는 큰 당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대선 이후에 큰 당으로 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현재의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모두가 대선 이후엔 재편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기존의 구여권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속에 있었는데 최근에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집결하는 양상을 보이니까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역시 과거의 여야 구도로 구정치 구도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과거의 여야 구도가 다시 여야가 바뀌어졌든 간에 재편된다면은 정치 발전 차원에서는 사실상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 그 구상대로 간다면은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제살길 찾기에 나섰다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승민 후보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직접 자신의 친필로 이제 글을 써서 다시 한번 완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까요? 완주를 할까요? 아니면은 단일화를 할까요? 유승민 후보의 지금 의지로 봐서는 일단 끝까지 누가 다 떠나더라도 예. 원래 정치는 떠날 때는 다 떠납니다. 결국에는 우스갯소리로 본인과 자기 부인만 남는다는 말도 있어요. 예, 아주 예. 어렵게 될 때는. 근데 어떻든 저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러한 안타까움의 표시로 친필 글을 손글씨로 이제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보면 이 핵심 그 주제는 끝까지 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참 외롭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새로운 보수를 그리고 원래 이 만드는 거는 참 힘든 길이었다. 예. 그런데 이런 힘든 길도 예상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난 간다라고 했는데 네. 유승민 후보의 이제 하고 이제 그 유승민 후보의 그 원내대표 할 때 직계 의원들 몇 명은 저는 이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러나 이제 소위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설득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 의원들이 압력을 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간다라고 밝혔는데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일정 정도 이제 결심한 의원들이 이제 내놓은 것들이 홍준표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자 하는데 그게 유승민 후보한테는 뭐 크게 불리하지 않은 여론조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유승민 후보는 제가 끝까지 간다 그러면서도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거부한 거로 안다라고 또 덧붙이는 말을 좀 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예. 네,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그 말은 저는 절반은 맞는 얘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홍준표 후보는 이미 이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네. 나는 지금 15%를 넘어서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민 후보는 5%가 아니니까 뻔한 거 아니냐. 그건 단일화를 굳이 하고 싶으면 물러서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론조사도 필요 여론조사를 없다. 실제로 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 하면 예.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룰을 경쟁이 붙다 보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위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소위 중도층과 보수층만 상대로 할 경우는 홍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데 예.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까지 할 경우에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후보 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역선택이 이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그런 소위 자기로서는 모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누가 과연 이런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거부하느냐에 대해서는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여론조사 방식 하려면은 적어도 오늘까지 해야 될 겁니다. 이 여론조사 방식도 역시 그렇죠.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와 같이 준해서 볼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뭐 오늘 정도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배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2015년에 이른바 배신의 정치 파동의 당사자였던 유승민 예. 후보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을까 그 점에서 예. 보자면은 현재 오히려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제 배신자로 규정한 아까 이준석 당협위원장의 얘기 이런 예. 방향으로 좀 간다면은 저는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예. 우선 또
후보 단일화 한다고 했을 때 유승민 후보가 늘 강조했던 말이 내가 아니고 상대 후보가 됐을 경우라면은 그 후보를 내가 적극 지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홍준표 후보를 후보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네. 어떻게 후보 단일화할 수 있느냐? 네. 뭐 정치가 아무리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승민 후보는 그런 명분을 좀 지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 13명이 모여서 후보 사퇴 요구와 함께 탈당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지금 앞에서 이제 취재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네. 이 의원들이 이제 회의를 마치고 국회 정론관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잠시 뒤면은 이제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 입장 발표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또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 이제 창당한 지 9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제 탈당과 분당의 위기 또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의문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 이제 대선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대선 판도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과연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변수냐 이런 그 정도의 중대 변수냐 하는 거는 네. 이미 지금 문재인 후보가 2위와의 격차를 너무 크게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어떻든 여러 가지 변수는 됩니다. 일단 예, 예. 현재 그러니까 막판에 이번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보통 선거 때로 말하면 하루가 며칠처럼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하루 사이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대선인 경우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소위 보수 유권자 중에 소위 샤이 보수들,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지 않고 있는 샤이 보수들과 지금 현재 노마드 보수라고 예. 반기문 전 총장 지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안철수 후보까지 왔다가 지금 흩어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이 지금 현재 이 14명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예. 또 이게 지금 현재 3자 공식 단일화는 현재 어렵습니다만은 거기에도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후보로 문재인 후보에 맞서로서 안철수 후보를 더 밀어주느냐 예. 또 홍준표 후보를 밀어주느냐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론조사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39.3%로 1위의 지지도를 받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21.8%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6.5%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일주일 남아 있는 상태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죠. 뭐 일부에서는 좁힌 것도 있고 한때는 뭐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가 2등한 조사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게 뭐 가짜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네. 사실이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가 좀 많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몇 개의 조사들은 오히려 좀 벌어진 것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13명, 4명이 가세했을 때 과연 바람을 불러일으킬 건지 저는 가장 큰 변수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이번 대선이 그냥 뭐 이념 대결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탄핵 이후에 치르는 선거였고 그게 상당 기간 동안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정치를 교체하자,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논란들이 주목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갑자기 보수 진보 대결이 돼버렸단 말이죠. 예, 네. 과연 이것이 계속 쟁점화되면서 마지막 투표장까지 가게 될지 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됐는가를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될지 이 부분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 홍준표 후보가 초반에는 워낙 지지가 약세 있지 않았으면 67%밖에 안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강성 보수를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TV 토론에서 그랬었고요. 그런데 더 위원을 확장하고 보수의 다수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수까지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동안의 스탠스를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못지않게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가 다수의 보수를 지지를 받는데 좀 적합한 스타일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자, 제가 의견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어떻든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떤 그 비호감도가 낮고
그다음에 그런 확장성이 있는 건 안철수 후보인 게 사실입니다만은 여론조사가 과연 지금 맞느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최근 보름여 동안의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세를 걸어온 것만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 홍준표 후보는 또 상승세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현재 오차 범위 내로 이제 접근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소위 2위를 추격하는 양상인데 현재 안 후보의 가 아직은 우위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앞으로 안 후보가 지금 공동 정부를 김종인 전 대표와 손을 잡고 공동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 3위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또 여러 가지 두고 봐야 된다. 누가 2, 3위를 할지는 현재 확실치가 않다. 왜냐 홍준표 후보는 지금 아까 말했지만 바른정당 의원들 14명의 그래서 지지를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도 가든 그런 식으로 나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중앙일보가 조사한 내용, 오늘 이제 보도가 된 내용에서 이제 2위인 안철수 후보하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 사이에 지지율 격차는 5.3%포인트인데요. 이건 이제 오차율 밖에 2위와 3위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도 2위, 3위가 이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였는데요. 어제 조사한 내용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몇 개의 조사는 근접한 것도 있었지만 또 몇 개의 조사는 오히려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나 쪽으로 좀 단정하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니까 4.4% 바깥이면 오차 범위 밖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여론조사 내용은 이제 추세를 확인하는데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후보들마다 다 촉각이 곤두서서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유 있게 이 여론조사 내용을 바라보는 후보가 딱 한 사람 있죠. 문재인 후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뭐 흔들림 없는 1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양강구도 무너졌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등입니다. 경기 서울 수도권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모두 1등입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1등, 대구 경북에서도 1등, 50대도 1등. 정권 교체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도 이 태풍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정부가 도와주시면 저 문재인 대통령 됩니다. 문재인 후보 당선을 낙관하는 것은 이제 물론이고 득표율에 이제 관심을 쏟고 있죠. 50%를 넘겨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죠. 뭐 당선 확실이다 하고 또 기세를 모르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조사에 따라서는 강원적의 경우는 1등이 아닌 뭐 조사 나오고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조사가 하도 잘 나오니까 전체에서 1등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근래에 이해찬 의원 등이 상당히 강성 발언을 계속 해가는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지도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요. 이전에 당의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상당히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양념이니 뭐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 16일 날 후보 지난달 15, 16일 날 등록하고 17일 날 유세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변에 배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통합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로 바꾸고 이렇게 상당히 포용하는 스타일로 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 자신감을 가져서 그런지 다시 간혹 이렇게 강성 발언에 돌출되고 있는데 이후의 과정에서는 아마 문재인 후보 쪽은 너무 확신에 찬 나머지 혹시 그런 발언이 돌출해서 나온다면 경우에 따라서 역풍도 불 수 있으니까 아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못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고발한 후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인데요. 어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공격을 했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집단 탈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최종 의견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바른정당의 탈당을 결정을 하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네. 어젯밤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야회동을 한 의원의 수도 14명이었습니다. 자, 이 14명이 오늘 탈당을 결정을 하고 자유한국당 입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에는 18명의 의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33명에서 1명 먼저 나간다가 14명 나가는 것이기 예. 때문에 교섭단체 지지율 이렇게 되는데요.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또 혹시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후보단이라 했다가 정몽준 후보가 마지막 밤에 지지하지 않겠다 지지 철회를 하면서 다시 지지 세력이 모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네. 워낙 지금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자기의 명분을 살리면서 끝까지 간다는 것이 혹시 예. 지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도 혹시 예. 모르겠습니다. 자, 이 네. 시각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국회 정론관의 모습입니다.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14명의 의원들이 오늘 탈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권성동, 김재경, 홍일표, 여상규, 또 홍문표, 김성태 의원, 박성중, 이진복, 이군현, 박순자, 정운천, 김학용, 장재원, 황영철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른정당 14명의 의원들의 결정 내용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른정당을 만들자고 선도했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예. 오히려 유승민 지금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뒤늦게 좀 참여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먼저 나가서 지금부터 혁신 보수정당 만들자고 했던 쪽이 국민에게 예. 자, 드리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결의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월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의기로 바른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오늘의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깊은 고뇌와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가 위급하고 중체대한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개혁적 보수의 길도 중단 없이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수를 사랑하고 성원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의 분열은 있을 수 없으며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들은 유승민 후보에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촉구를 했으며 의원총회로부터 당대표 권한 대행의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다수 의원의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또 특히 어제는 3.1의 공동선대 위원장단이 유승민 후보를 만나 최종적으로 보수 단일화를 설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의 승리를 위해 보수가 대통합해야 합니다. 친북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보수 괴멸을 운운하는 친북 좌파 패권 세력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함께 지금까지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지켜온 보수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지나간 과거와 서로에 대한 아픈 기억은 다 잊고 대동단결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바른정당을 탈당하는 저희 13분 홍준표 후보와 보수의 집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정운천 의원께서는 지구당에서 3일 후에 개별 탈당을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3분의 이름을 한 번씩 낭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권성동, 김재경, 김성태, 김학용, 박순자, 박성종, 여상규, 이진복, 이군현, 장재원,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이상 13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이 오늘 13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13명이지만은 어제 14명이었었죠. 정운천 의원까지 포함해서 정운천 의원은 개별적으로 탈당 의사를 표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에는 모두 18명의 의원만 남게 돼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도 박탈되게 됐습니다. 자, 홍문표 의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가 중차대한 위기다. 개혁적 보수의 길은 계속 추진해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를 두고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좌파 정권을 막기 위한 그러한 보수의 대단합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당 내에서 분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앙금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계기로 대화합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다의 물은 모든 물을 한꺼번에 빨아들입니다. 그렇듯이 홍준표 후보 당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당내에 있었던 분란들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탈당하고 입당하시는 분은 당내 절차에 따라서 복당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활동은 현재 당내에 당협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입돼서 하는 것은 오히려 당내 분란이 우려되어 이분들은 중앙선대위나 시도당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현재 활동 중인 당협별 선대 본부장들은 조금 더 독려하지 말고 현재 활동을 더 열심히 가열차게 해서 반드시 정권 창출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선대 본부장이 기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당내 절차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13명에 대해서 복당을 허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북 좌파의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게 됐다고 환영을 하면서 13명, 바른정당의 13명 의원들을 절차에 따라서 복당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의 의원들 오늘은 13명이
탈당을 했고요. 한 명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오늘 일단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요. 같은 뜻은 위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 14명이 탈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바른정당의 이제 위치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 위치도 박탈이 됐고요. 유승민 후보의 선거 지원도 이제 좀 혼선이 거듭이 되면서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당의 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점은 있겠지만은 네. 워낙 그동안의 지지가 낮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혹시 마지막 지금 오늘까지 조사가 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는 혹시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과거에 2002년 대선에서 당시 후보단이라 했던 정몽준 후보가 마지막 지지 처리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집결했던 양상과 마찬가지로 그런 점이 네. 있고요. 김성태 의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손자병법을 인용하면서 승산이 없을 때는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그 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이번 탄핵 정국에서 탄핵의 책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구 여권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더 원칙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오늘 일단 탈당 선언을 한 사람은 13명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탈당하는 의원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추가로 탈당하는 의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은 이제 13명에다가 이제 한 사람 더 탈당을 예고하는 14명 하면 이제 의석이 18석으로 이제 줄게 되는데 네.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참여한 의원들이 보면 대부분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네. 어저께 보면 김무성 전 대표와 정병국 전 대표, 주호영 지금 대표 권한대행 등 이 3인이 공동 선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을 만나서 예. 단일화를 하자 하면서 설득을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 세 사람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당의 어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유승민 의원 직계를 제외하고는 예. 굉장히 동요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네. 보면 추가로 이제 더 몇 명은 더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러나 최소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최소 10명 이상은 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당의 위기인 거는 이게 이제 의원이 줄어들면 나중에 당의 이제 보조금, 평소에 경상 보조금 같은 것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예.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이런 선거에서 몇 프로 득표했냐 이런 걸 또 떠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이제 참 이 여러 가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예. 한 선거에서 다시 갔다가 오고 하는 경우는 진짜 저도 취재했지만 드문 경우인데, 예, 예. 그러면 드문 경우인데 이번에 보면 참 여기 나온 얼굴 중에 좀 이렇게 느낌이 강하게 오는 사람이 뭐냐 하면 아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이 정부의 이제 마지막 최순실 국정농단 예. 이제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여기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탄핵소추 국회를 사실상 대표하는 역할을 했었고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친박 핵심 세력들은 지금 뒤로 물러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도 이제 친박이 완전히 물러나 있지 않은 이 당에 다시 99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앉는다는 게 모양이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점이 없잖아 있죠. 국민들에게 좀 이상하게 비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무성 지금 바른정당의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의원들과 지난번에 의원총회 뒤에 다시 만나서 뒤풀이를 하는 자리에서 바른정당이 반기문 전 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시키기 위해서 만든 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존재 기반이 약화됐다, 없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데 이철우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요 했던 얘기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긍정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지 예.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전망할 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변하는 양상은 대선 이후에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나가서 새롭게 만든 정당이 또 대선 이전에 새로운 정당의 이합집산의 가능성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금 상식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군요. 예. 네. 자, 바른정당의 의원 13명이 오늘 1차로 탈당을 결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이제 표로서 가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선 일주일 남겨놓고 대선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